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저축계좌 중 나에게 맞는 지원금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과 청년 저축계좌를 비교하여 나에게 혜택이 더 많은 지원금을 선택해야 하겠죠.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vs 청년 저축계좌 비교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받는 것이 유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는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위와 같은 결론을 말씀드렸는지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1. 지원 금액. 먼저 지원 금액을 보시고 매우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2년을 근무한 사람보다 청년 저축계좌로는 3년을 근무했는데도 무려 310만 원이나 적어야 하는지 제가 답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측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국가 고용통계에 기여를 하니까 많이 주는 거죠. 라고 답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럼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알바하고 있는 것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또 한 번 청년을 외면하는 정책이 아닌가?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정부에서 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만 취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멘붕 상태인 청년은 당신도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포기하고 중소기업 취직하라고 당신 자식한테나 그렇게 말하세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씁쓸할 뿐입니다. 2. 가입 연령. 뭐 이건 간단하네요. 그런데 뭐지? 왜 청년 나이가 다른 거야? 어휴, 청년 나이가 정부 사업마다 29, 34, 39세 등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청년들의 머릿속은 점점 하얗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3. 차상위 계층 여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저축계좌의 핵심 사항이에요.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청년희망 기금 통장의 대상자를 청년저축계좌라는 이름을 붙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4. 정규직 여부. 이 항목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으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알바를 하더라도 청년저축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5. 신규 취업 여부. 이건 청년저축계좌가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1년 이상 다녔지만 다른 목표를 위해 알바하고 있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6. 월 납입 금액. 그냥 내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니까 쓸 돈이 줄어들어 부담은 되지만 미래를 위해 인내해야죠. 7. 충족 요건. 청년저축계좌. 좀 까다롭네요. 교육 이수의 자격증 취득까지 해야 한다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8. 시행 시기. 청년저축계좌 올해 4월에 시작해요. 9. 선발 인원. 아쉽지만 8,000명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매우 적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이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10. 주관 부처. 어디서 시행하든 관계없으니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과정이 너무 난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기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비교하여 청년 저축계좌의 장점은 무엇이고 안 좋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약간은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홍보성 사업이라 생각되지만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청년들을 위하여 앞으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하여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